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먼저 스포츠 정면 승부인데요.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제인데요. 이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일까? 이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 감독 지단의 아들이 1군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렸다면서요. 네, 레알 마드리드의 지단 감독의 장남이죠. 21살 미드필더 엔조 지단이 오늘 레오네사와의 스페인 구강컵 32강 2차전에 교체 출전해서 데뷔전을 치렀고요. 후반 18분에 골을 터뜨리면서 아버지 지단 감독 앞에서 강렬한 신고식을 펼쳤습니다. 지단 감독은 아버지이자 감독으로 엔조의 활약이 자랑스럽다고 기뻐했습니다. 네, 자, 이 지단 감독의 아들이 넷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모두 축구 선수라면서요? 네, 지단 감독의 나머지 세 아들 모두 현재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에서 뛰고 있는데요. 둘째 루카는 골키퍼, 셋째 테오와 막내 엘리아스는 미드필더로 활약 중이고요. 특히 둘째 루카는 슈퍼스타 아버지와 비교당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골키퍼를 택했다고 합니다. 네, 이 스포츠계에도 이 부모의 대를 이은 2세 운동 선수들 꽤 많죠? 네, 축구 선수 차범근과 차두리가 대표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중 타구 커플 안재영과 자오스민의 아들인 안병훈 선수는 골프 선수로 활약 중입니다. 스포츠 스타를 부모로 둔 2세들은 재능을 물려받았고요. 한편으로는 또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이란 부담감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차두리 선수 은퇴 때 그런 또 느낌을 우리가 받았죠. 자, 이 주중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군요. 이 브라질 축구팀이 항공기 추락 사고를 당했어요. 네, 브라질 프로축구 샤펜코에시 선수단이 지난달 29일에 코파 수다메리카 결승을 위해서 콜롬비아로 향하다가 항공기 추락 사고를 당했는데요. 선수 22명 중에 3명만 살아남았고요. 또 희생자 중에 공격수 티아기뉴는 아내가 임신 중인 사실이 알려져서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전 세계 축구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샤페코에시가 한때 4부 리그였다가 2014년에 1부 리그로 승격했고요. 코파 수다메리카나 결승에 오르면서 브라질의 레스터 시티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네. 외신들은 샤펜코에시의 신데렐라 축구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났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샤페코엔시 지금 지구촌에 운정이 쏟아지고 있죠? 네, 상대팀 콜롬비아의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은 샤펜코에시의 우승을 양보하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기권을 선언했고요. 브라질 프로팀들은 샤펜코에시의 선수를 무상 임대하겠다고 밝혔고 새 시즌 동안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되지 않도록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라진 연말 특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곽수종 경제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크리스마스를 비롯해서 이 연말 특수가 기대되는 12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제 복합되면서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방금 앞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시내에 나가보시면 큰 빌딩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좀 우리 골목골목에도 상점에서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장식들이 없는 걸 보면 지금 우리 경제에 밀어닥친 한파는 날씨는 상당히 따뜻하지만 사실 경제적 날씨는 엄청나게 춥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소비 위축이 말이죠. 지난해 이 메르스 사태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이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런 좀 어찌 걱정되는 얘기들도 나와요. 실제 그렇습니까? 소비자 심리지수라고 있습니다. CCSI라고 하는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인데 이게 보통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 심리가 상당히 좋다, 경기가 좋다. 낮으면은 경기가 좀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10월 달에 이게 101.9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95.8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6.1포인트 떨어졌죠. 이게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수 소비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인 뭐 백화점 매출, 뭐 이런 뭐 유통업계의 매출은 물론이거니와 네. 전반적인 김영란법 이후에 매상이 20%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연말 특수 기대는 사실상 물 건너 갔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뭐 네. 연말이라 좀 선물도 사주고 싶고 또 좀 그렇죠. 먹고 놀고 싶고. 그런데 네. 이게 쓸 돈이 있어야 소비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득은 뻔한데 이게 그 문제 아닙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요구불 예금 회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고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빼쓰는 건데요. 네. 그게 이제 얼만큼 빨리 돌아가느냐 이런 그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 9월 달에 19.6회라고 보시면 이게 네. 20의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보통 돈을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돈을 빼쓰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네. 이게 11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19.6으로 떨어진 게 네. 20 밑으로 떨어진 게 그만큼 인출해서 쓰지 않고 있다, 소비를 하고 있지 않다,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도 힘든데요.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지 하면은 뭐 버티고 견디고 하겠습니다만. 네. 자, 이 소비 위축이 지금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좀 봐야 좋을까요? 우리 경제는 아무래도 이제 수출과 수입의 무역 수지에 의존하는 게 한 80% 되지 않습니까? 네네. 내수가 한 20%라고 놓고 보면 내수 안에서도 이제 투자, 소비 이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소비 투자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 제조업 지수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네. 제조업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수출마저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이니까 이거는 어떤 뭐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보강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외생 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에서 발생되는 요인에 있어도 상당히 영향을 받으니까 네. 경기 부진은 앞으로 더욱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빨간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불이다. 자, 네. 박사님 오늘 제가 택시를 탔더니요. 네. 기사님께서 이 전국 얘기를 하면서 예. 빨리 이 혼란한 정치 상황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빨리 좀 끝맺음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뭔가 지금 뭐 권력형 비리, 비선 실세 문제에 대한 분노도 당연히 있지만 네. 지금 생업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자영업자와 상인들 좀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부채 규모가 한 5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처럼 경기가 소비와 투자 이런 부분이 늘지 않으면 결국은 먹고 쓰고 하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5년을 버티는 확률이 30%가 조금 밑돕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시작해서 5년 이상을 가는 분들이 100명 중에서 30명이 조금 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앞으로 연말에 명패가 나올 것이고 구조조정이 나올 것인데 네네. 이분들이 자영업을 할 가능성도 줄어들고 결국은 500조가 넘는 자영업 부채가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 끼어있는 거라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고 네. 이게 하나 트리거가 되어서 상당히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게 특히 요즘에는 우리가 경제는 심리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경제는 국가 정책이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산업화 시기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심리적인 이 공황 상태, 심리적 불안, 불확실성 이게 좀 일시적인 것인지 장기적인 것인지에 따라 다를 텐데 박사님 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최 앵커께서도 뭐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상황마저도 사실 공황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도 공황장애적 상황이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에 상당히 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거고요. 이 촛불이 타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 이 정치하는 분들이 잘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든 야든 대권을 놓고 지금 누가 이 전국을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인가를 만약에 보고 있다면 이거는 본질을 상당히 비껴난 것이고 언젠가는 촛불이 여의도를 향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본질은 경제다. 이 경제 문제를 앞에서 택시기사도 말했지만 어떤 방향으로 빨리 안정시키는 거가 결국은 핵심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미국도 트럼프 체제가 들어서면서 결국 불안해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경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런 판단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요.
네. 지난 밤에 나온 것 같은데 이 오펙은 감산 결정을 했다면서요. 그 유가 네, 지금 올라가고 그렇죠. 있죠. 유가가 60달러까지 가고 있는데 네. 60달러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왜냐 그러면 뭐 비축량이 1억 배럴 이상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개도국, 산유국에게는 유리하지만 산유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소비시장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제 전문가들 생각에 유가가 올라가면 세계 경제가 주름살을 필 거다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낙관적인 기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12월에 지금 미국 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뭐 아마 100% 정도 확률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100%. 네, 아마 그렇지만 2017년이 되면 미국 금리는 한 두세 차례 정도 조정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네. 급속히 올리기는 힘들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 한 8번 급속도로 올렸을 때마다 외환위기가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13회, 17회 연속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숨가쁘게 돌아가는데요. 박사님, 갑자기 문득 궁금해져서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장은 누구예요? 누가 챙기고 있는 거예요? 유소 경제부총리가 경제수장이죠. 네. 그리고 지금 내정자로 임종영 전 금융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네. 청문회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식적인 부총리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좀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것들, 필요한 방안들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가장 먼저 시급한 게 아무래도 가계부채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금리 문제겠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거품 붕괴 가능성, 그리고 환율이 그렇게 오르게 되면 미국이 달러가 점점 더 밖으로 나갈 가능성, 단기 외채가 급격히 빠져나간다 그러면 한 50% 정도 외환 보유고 정도에 빠져나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거의 외환위기에 준하는 수준이지만, 네네. 예, 그런 수준에서 놓고 보면 환율과 금리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율과 금리. 이것을 그러면 네. 지금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 잡기 위한 노력 혹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네. 내년 상황, 연말에 또 한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박사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 상황 혼탁한데요. 저희가 여러 각도로 짚어봤고요. 또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리지 못한 것 앵커로서 참 이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극복을 해나가야 되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김성호,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